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력 30문제를 선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선별을 했긴 했는데, 그래서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고, 꼭 알아야 될 문제를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쭉 하셔서 합격에 조금이나마 지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그렇죠. 현수애자, 애자 쪽이죠, 애자. 그 다음에 이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자 쪽하고, 그 다음에 이도 관계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자에 대한 문제,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수 애자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는데, 만약에 154 몇 개? 10개죠. 345 몇 개? 20개. 765 몇 개? 4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10개, 20개, 40개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애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요 중에서 전압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부분, 아무래도 요놈이죠. 요놈이 가장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말로서 표현하면 어디서 가장 가까운 쪽? 그렇죠.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답이 되는 거고, 최소를 봤더니 어느 거죠? 요거죠. 요게 최소가 됩니다. 요게 최소가 되는데 시험에는 요놈이 많이 나오죠. 요거는 일단 철탑 쪽이 가까워요? 전선 쪽이 가까워요? 전선 쪽이죠. 그래서 전선에서 가깝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철탑에서 세 번째, 전선로 에서 몇 번째? 여덟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광땡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철탑의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었냐면, 최근에 최소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여기 세 번째가 안 나왔어요. 세 번째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 최소 1번 요놈,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놈. 두 번째 중간. 세 번째 두 번째. 4번 첫 번째. 그럼 만약에 세 번째가 안 나오고 1, 2, 3, 4 중에 몇 번째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죠.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철탑에서 세 번째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몇 번째가 답이다? 두 번째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낙뢰를 맞을 우려가 있으면, 그죠? 이상제비다 서지가 타고 들어오면 이 애자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애자에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죠?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애자에 보호장치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소환하고, 그렇죠. 소환하고 소호각이 있다. 소환과 소.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얘는 아킹 링이라고 하고, 영어로 얘는 아킹 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보호? 애자 보호. 자, 근데 요걸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뇌로부터 애자를 보호한다. 두 번째, 역섬락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을 균일하게 분포시킨다. 균일 분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애자에 관계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현수 애자는 몇 미리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몇 미리? 우리 발 사이즈. 우리 당구장에 가면 요 정도 치면 잘 친다고 하지, 대략. 300원 선수고. 대략 한 150은 너무 짜고, 한 250. 맞습니다. 그래서 현수 애자 나오면 몇 미리? 250ml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요것도 간연도에 아주 많이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2도. 첫 번째 2도. D는 어떻게 되죠? 8T분의 WS제곱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T는 뭐죠? 수평 장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끔 뭘 주냐면 인장 하중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인장 하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 장력에다가 안전율이 곱해져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안전율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연도에 인장 강도를 줄 때가 있어요. 인장 하중하고 인장 강도 약간 의미가 다르죠. 인장 하중은 절단 하중에 전체가 끊어질 때 그때 걸린 힘이고, 인장 강도는 연선 여러 중에 하나가 끊어질 때 장력이란 말이에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니까 안전 나눠야 돼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1m당 무게가 된다. 그래서 kg/m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장난을 좋아해.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 너 한번 붙어봐라. 잘 따서 너 사회에 큰 이바지하고 잘 먹고 잘 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틀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킬로그램을 주고요. 퍼 킬로메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다가 800kg을 줬는데 킬로메타 줬단 말이에요. 그럼 800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여기. 800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왜? 뒤에가 킬로메타니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킬로가 10의 3승이잖아. 10에서 3승은 앞으로 넘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8kg per m가 된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장난치는 문제. 전력은 여러분들 장난을 많이 쳐요. 전력을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쉬운 문제일수록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게 실수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20문제 풀고 나서 한 문제, 두 문제 풀고 나서 딱 뭐 CBT를 보도 지필고사 볼 거 아니에요? 기사는 지필고사, 그 다음에 산업계산 CBT를 보는데 어떠냐면 끝나고 나서 뭐가 찜찜해. 그게 뭐냐면 찜찜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실수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2도가 되니까 먼저 볼까요? 자, 8에다가 여기 보면 수평장애 인장 하중 줬죠? 따라서 4천을 안전이 얼마? 2. 무게가 2. 여기 1매당 킬로니까 2 들어가면 되고 경관이 얼마? 200이죠? 그래서 200의 제곱 하면 5m가 나옵니다. 자, 요게 관계된 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2도와 관계된 게 전선이 처지면 전선이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전선이 더 소요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실장 또는 전선의 실제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장 L은 S 플러스 3S의 8대 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죠?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전선의 실제 거리는 경관보다 요만큼 더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냐? 대략 0.1% 이하다. 요것도 시험 문제. 요것도 시험 문제. 요것도 시험 문제. 요것만 물어본 것도 시험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A, B, C 지지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부득이 이렇게 있었는데 부득이 얘가 끊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얘가 D2고 얘가 D1, D1이야. 그럼 D2는 D1의 몇 배가 된다 그랬죠? 물론 모르신 분은 뭐 정리하면 되고 뭐 아시는 분도 대답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자, D1, D. 그럼 D2 안에 D1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배가 된다? 2배. 요거 따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배 직접 줄 때도 있고 D1이 뭐 그래서 8cm다. 그럼 D2는 몇 cm야? 16cm가 되겠죠. 이런 간연도 문제도 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니까요. 1장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연쇄 애자 관계된 거, 2도에 관계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이번에 이제 2장 넘어가면 이제 L값, C값 그렇게 나오겠죠. 먼저 L값입니다. 반지름 아래인 전선에 ABC 그림으로 수평 배열되어 있다. 3선이 연가란 말이에요. 그 연가가 뭔가? 노래 연가가 아니고 이런 거죠. 철탑을 세울 때 선로를 깔 때 여기가 이제 송전단이고 서플라이 공급축이고 여기가 리시브 축이면 여기 바닥이고 대지고 이걸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를 내리고 올려 내리고 올려서 전선의 길이 전체를 몇 등분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연가라는 것은 몇 등분 한다? 그렇죠. 3등분 한다. 3분의 1등분 이것도 나오고요. 따라서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무슨 값을 똑같이 한다? 그렇죠. L값과 C값을 평형하게 한다. 그 LC를 우리 뭐라 그래요? 선로정수. 그래서 선로정수를 평형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효과가 일부 있느냐? 효과. 그래서 어떤 효과? 그렇죠. 직렬공중도 막아주고 유도장애도 막아준다. 유도장애도 방지가 된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평형시킨다. 여기서 임피던스 Z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가가 되어 있습니다. 몇 등분? 3등분. 뭘 평형? 선로정수 평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이게 바로 뭐다? 연가예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무슨 별이었죠? 수평배라고 했습니다. 수평배일 때 이 성간거리 구해야 되죠. 여기 하나 D1, 요거 D2로 가고 요걸 뭐라 할까요? D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어떻게 돼요? 3에다가 D1 곱하기 D2 곱하기 D3가 되잖아요. 이거 수평배열이잖아요. 그러면 D가 몇 개? 3개잖아요. 그러면 3에다가 D가 3개니까 D의 3승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
D1 곱하기 D2의 D3는 이거 1이고요. D3는 D1의 몇 배? 2배. D2의 몇 배? 2배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2D가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3에다가 2의 D의 3승. 그치? 그러니까 D의 3승이니까 요거 해서 나오죠. 그래서 3에다가 2는 못 나오고 D만 나온다. 그럼 요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무슨 별? 수평별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 정삼각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정삼각별. 정삼각별은 이게 하나, 둘, 셋. 도체 세 개가 정삼각이잖아. 그러면 얘 같고잖아. 그럼 D1, D2, D3 같잖아. 그러면 B 다시는 3에다가 D1 곱하기 D2 곱하기 D3인데 세 개가 같잖아. 그럼 D의 3승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D 다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D가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일 때 얘가 정삼각일 땐 D 다시가 뭐가 된다? 이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 문제의 답은 정삼각별일 때 요 문제의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정삼각이 아니잖아. 수평별이잖아. 그거 어디 있어요? 네, 요 놈이죠. 4번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거 원래 3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 파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은 원래 뉴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있죠. 이해하는 거. 여러분 자꾸 조금 더 해주려고. 선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해주려고 그래요. 자꾸 눈에 들어와. 자, 뭐가 있죠? 정사각별. 정사각의 도체가 몇 개야? 4개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여기 5개, 6개잖아. 그러니까 성간거리가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와. 그래서 몇 승만 차지할 때 D-는 6승. 그래서 정사각이 나오면 몇 승? 6승만 찾으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대한 L값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C값 나오는 C값. C값도 우리 정리 한번 해야 돼요. 3상일은 정전량이 C고 성관이 C1, 대지가 C2를 할 때 C값의 관계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단상 이선식은 CS 몇 CN? 2CN. 맞습니다. 3상 3선식은 눈치 빨라요? 그치? CS. 얘가 2니까 2죠. 얘가 3이니까 그렇죠. 3CM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장난을 쳐요. CS가 뭐죠? CS가 대지에 대지. 스톤, 돌, 대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지 정전 용량이야. 얘는 뭐냐면 선간 정전 용량이야. 그러니까 2와 3이 누구에 곱해진 거예요? 성간의 대지에. 성간이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2와 3이 성간이 곱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주냐면 CS를 C1으로 줍니다. 대지를. CM을 C2로 줘요. 왜?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 만약에 3상 3선식이다. 그러면 요거 CS 3CM인데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3CM CS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3C2 C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 이렇게 주면은 그냥 뭐 자격증 따가세요. 이렇게 주면 뭐 하는 거예요? 너 골탕 좀 먹일 거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 풀어야 되고요. 자, 이어서 요거 조심하고 또 뭐냐면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죠? 로그 10에다가 R분의 D에 0.02413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 C값을 구하는 목적이 충전전류죠. 그래서 충전전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충전전류는 오메가 C에다가 2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C가 되고 얘는 상전압이에요. 무조건 성간 넣으면 누트삼 나눠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는 다 상위의 선간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선간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전압 자체가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선간이기 때문에 충전율 구할 때 무조건 누트삼 나눠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번에 드디어 뒤통수를 팍 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뭐냐면 아무 말이 없고 그냥 전압이 37,000V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옛날 88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답이 비공개였으니까. 근데 전압이 37,000V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게 상위의 선간이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상위의 선간이에요. 보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그쵸, 성관이죠. 내가 아무 말 있으면 성관이라 그랬잖아, 금방. 묻지 마시고. 맞잖아요. 근데, 저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 37,000을 누투삼 나누면 안 돼. 답이 안 나와. 나누면 안 돼. 그 얘는 뭐야? 상진합이라는 얘기예요. 그 출제하시는 그래서 교수님이든 의원께서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줘야죠. 상인지 성관인지 아무 말 있으면 성관이 기준인데 딸랑 전압 37,000만 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도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 또 이어진 게 뭐죠? 충전 용량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는 정리할게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관이 C1이니까 3이 3상이라서 요거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 됩니다. 2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토체 드디어 나옵니다. 복토체. 근데 원래 코로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맥주 이름이 아니고요.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건 뭐예요? 방전 현상이죠. 전류가 이제 공기 중으로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임계전압이 있어요. 임계전압은 다른 말로 개신압. 코로나가 발생하는 개신압, 임계전압. 임계점이 높아야 되죠. 그래 오버슈트가 안 생기니까. 그럼 임계전압을 보게 되면 24.3에다가 표면계수, 천우계수, 공기상태 밀도, 직격, 로그 10에 R분의 든다. 요것도 시험 문제. 다 시험 문제예요. 제가 여기 쓰는 거는 다 정리하는 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여러분들 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꼭 합격하시라고 항상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서 옛날에 어떤 게 답이, 이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몇 번이 답이야, 이거? 딱 보면, 만약에 임계전압으로 답 고르시오. 몇 번 답. 눈치가 빠른 사람도 걸면 알아. 2, 3, 4. 몇 번이 없어, 지금? 1번이 없잖아. 그 답이 1번이에요. 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면 다친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나오면 일이 없으니까 답이 1번. 근데 저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 살짝 바꿨어.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 일단 뭐야, 그러면? 전체 다 곱하는 거예요. 그치, 다 곱하잖아. 나누기가 없죠? 여기만 나누기고, 하여튼간에 곱하기. 다 곱하기다. 그래서 임계전압도 곱하기고, 요게 이제 표면계수, 요게 천우계수, 공기상대 밀도입니다. 공기상대 밀도가 되는데, 공기 밀도라고 쓸게요. 공기 밀도를 높게 해야 되겠죠? 임계전압을 크게 하려면, 얘가 높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야 돼요.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 밀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산 꼭대기의 산 밑에예요. 기압이 높다. 빨리 얘기해요. 기압이 높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 여기하고 여기 있어. 여기 A고 여기 B야. 어디가 기압이 높은데 여기? 여기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 오늘 아침에 등산하고 왔어요. 에베레스트 산. 딱 1시간 갔다 와요. 저는. 웃자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가 기압이 높아요? B가 기압이 높아요?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수도 있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거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야, 바다. 바다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수압이 높아요? 여기가 수압이 세요? 들어갈수록 여기가 수압이 세지. 물이니까 수압이고 공기니까 기압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기압이 높다는 거지. 여기가 기압이 크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표고가 높은데 낮은데. 그렇죠, 낮은데. 요것도 시험 문제 요거 설명을 한 거예요. 바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압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다시해서 표고가 낮을수록 공기상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임계전압이 어떻다? 크다. 따라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직경이죠, 직경. 요게 직경. 직경이 커야 됩니다. 요게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직경을 크게 해야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공기상태 밀도 크게 온도가 낮아. 그럼 여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 기압이 높을 수 좋아. 그러면 어디에? 산 밑에라면 여기 다 농경지에 주택가 못 지어요. 여기 절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계수, 천우계수 무시하고 그리고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직경을 크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누구야? 복도체 및 다도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복도체, 다도체는 직경을 크게 해서 임계전압을 크게 해서 뭘 방지한다? 코로나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도 임계전압은 너무 길면 안 돼. 자, 그럼 간단하게 코로나는 일단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영양 간단하게 갑니다. 손실을 만든다, 그죠? 피크식 손실 그거 안 쓸게요. 그다음에 오존가스에 의한 전선 부식.
오존가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파장애, 그 다음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에 대한 영향. 대책 나오죠. 드디어 대책. 뭐 쓰면 돼요? 그렇죠. 복도체 및 다도체 방식을 사용한다. 그게 바로 뭐다?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한 거다. 직경을 크게 한다는 말로 바깥 힘을 크게 한다. 외경을 크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선 금구 계량이에요. 그 가선 금구 계량이라는 게 뭐예요? 새 걸로 바꿔주라는 얘기. 가선 금구 계량. 새 것으로 금구류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라. 이게 바로 근본적인 대책 중에 근본적인 대책은 요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인계전압을 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계전압을 크게 해서 복도체 달 쓰는데 그게 바로 직경 크게 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 새 것을 바꿔주면 대책이 된다. 그러면 복도체, 다도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분명히 직경을 크게 한 거라 그랬죠. 그럼 반지름이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연결되냐면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 앞에 우리 L값, C값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L 공식 다 무시하고 L 공식 보면 어떻게 됐어요? L은 뒤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R분의 T잖아. C는 이렇게 해서 R분의 T잖아. 여기서 보면 알겠죠. 자, 먼저 봐요. 직경이 커지면, 반지름이 커지면 L값 어떻게 돼? 작아지죠? 요것도 시험 문제예요. 반지름이 커지면 L값 작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커지면 얘 어떻게 해? C값이. 얘가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잖아. C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복도체, 다도체 방식을 사용하면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진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잖아. 이런 선로전세에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계전압을 크게 합니다. 임계전압을 크게 하니까 뭘 막아준다? 그렇죠. 코로나 방지가 되더라. 그 다음에 송전 전력이 증가한다. 송전 용량, 송전 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런 공식이 있는 거죠. 세일부합법이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에다가 C분의 L의 V제곱. 그래서 요거 루트 베끼면 어떻게 되죠? 얘가 C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L값이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고, 얘가 위로 올라갔어요. C값이 커지니까 얘가 커지나. 그래서 송전 전력 또는 송전 용이 증가한다.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위 경도가 저감된다. 그만큼 전연층이 안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도체 요 정도로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지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전선과 전선 사이가 이렇게 있어. 복도체 두 가닥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흡입력, 반발력. 흡입력이랬죠. 흡입력. 같은 방향일 때 흡입단 말이야. 그지? 예. 한 사람과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땡기지 밀어버리지 않잖아. 그건 사기꾼이고. 근데 얘와 얘 사이에는 흡입력이 발생한다. 그 흡입력이 나오면 맞는 거고 반발력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렇지. 다음 설명이 틀린 거 또 이렇게 할 때 복도체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발생한다. 걔가 무조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얘와 얘 사이에 낀 거 이렇게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래서 전선 상호 간격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덕턴스 L값이 증가한다. 오는 거예요. 감소하고 인계전압이 높아진다. 맞죠? 2번이 됩니다. C값은 증가하고 전위경도 저감입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 할애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1시간 안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1시간 좀 넘으면 어때? 그죠? 좀 더 해도 되니까. 보겠습니다. 전압 강하율과 변동률 있습니다. 강하율은 뭐예요? 강하율은 받은 전압을 기준해서 준 거에서 받은 거 곱하기 100. 자, 변동률은 뭐죠? 받은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데 변동이란 게 뭐예요? 변동이란 게 부하가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변동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하가 걸리면 전압가, 우리 전압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전압가는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치? 그럼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압가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고 안 걸리고 전압이 변하는 걸 우리 뭐한다? 변동률. 보냈어. 송전단에서. 내가 받았어. 수전단에서. 오다가 떨어졌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강하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부하시 수전단이라 VR. 그러니까 VR0가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부하가 되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가가 안 생기지. 부하를 걸면 다시 전압가가 생기잖아. 이걸 우리 뭐란다? 강하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변동률부터 수전단 6100.
그 다음에 부하가 크로스 무바죠? 6,300 빼기 6,100 곱하기 100 하면 나오고, 자, 요거. 자, 여기 보게 되면 6,100 송전단 6,600 6,100 해서 곱하기 100 하면 나오죠. 그래서 강화율이 8.2%, 변동률 3.28이니까 예상컨대 답은 2번일 거예요. 예,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원래는 이쪽을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시간 할애상 좀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이따가 하시다가 이쪽 단거리 쪽에는 전압 강화율,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일단 채팅에 남기시면 제가 또 요거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원하시면. 자, 이어서 하는 게 이제 7번이죠. 뭐냐면 이제 전압을 25에서 50까지 올렸다. 몇 배 올린 거죠? 2배 올렸다. 이렇게 됐을 때 전력하고 공급 전력과 손실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뭐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하고. 그렇죠? 전압 강화율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소의 단면적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전력 손실은 역률 제곱의 반비례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력은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우리들 꼭 알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전력 손실하고 전력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압을 몇 배 올린 거예요? 2배죠. 2배. 그러면 25에서 50이 2배니까 2배의 제곱의 1이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배가 되겠죠. 전력은 뭐예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전압이 어떻게 돼요? 2배죠. 그러면 2배의 제곱이니까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그래서 전력은 4배, 손실은 4분의 1배 이렇게 돼.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전압 강화도 아니고 간연도에 요거 말고 또 뭐도 물어보느냐. 요 새끼 요건 몇 배가 돼? 2분의 1배가 되겠죠. 전압 강화는 2분의 1.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그렇죠. 4분의 1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단면적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두 가지 손실하고 전력 2배가 된다는 거, 또 2배가 되면 4배, 4분의 1배 된다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간연도에 많이 났던 문제입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중거리에서 나오는 거죠. 4단자. 그죠? 4단자, 어제 회로에서도 4단자를 얼핏 한 것 같아요. 어제 라이브로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정말 잘하시는데. 그래서 거기도 4단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송전단 임피던스가 있어요. 여기 수전단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예요? 원래 1Z01이죠. 요것도 시험 문제예요. A, B, C, D가. 그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A, B, C, B, C, D가 있고, 요거 B예요. 그 다음에 수전단 임피던스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1제단에 0, 1 되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 두 개부터 먼저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C 제베스. 그 다음에 이렇게 B 플러스 D 제베스. C, D. 그리고 이거 내리면 돼요. 1제단에 0, 1. 제가 왜 이거 다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요 곱하기 요놈, 요 곱하기 요건 0이니까 A 플러스 C 제베스. 그 다음에 요거 허벌나게 길어요. 제가 안 쓰는 이유도 있어요. 요거 C. 요거 D 플러스 C 제달. 간연도에는 어떻게 나왔냐. 요게 A 값이고 요게 C 값이 요게 D 값이죠. 간연도에 다 나왔어.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그러니까 다 해주시네.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간연도에 가장 많이 난 게 사실 요놈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는데,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하긴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 4단자 해놓고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야. A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어디 갔어?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3번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보이죠? 특이한 케이스가? 그쵸? A는 앞에 뭐가 붙었어? A가 붙었어. D는 앞에 뭐가 붙었어? D가 붙었어. C니까 C가 붙었네? 예, 이렇게 답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이고요. 자, 9번 넘어갑니다. 9번.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해야죠. Z제로는, 그쵸?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Y분의 Z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얘가 G 플러스 J 오메가 C고 얘는 R 플러스 J 오메가를 되고 R과 G를 여기로 한다면 루트, 그죠? C분지 L이고 또 중요한 건 길이와 관계 있다 없다. 길이와 관계 없이 일정하다. 요게 관계된 게 뭐 전파정수죠? 전파정수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Y 곱하기 Z.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그 다음에 요거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R과 G를 0을 보고 똑같이 하게 되면 요거는 C 곱하기 L 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라. 그러면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 물어봤으니까 Y분의 Z 2번 되겠죠. 알아두시고 만약에 전파정수다. 그럼 몇 번 답이에요? 3번. 지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페난트 현상. 이제 4장 쪽 넘어가는 것 같아요. 페난트 현상. 여러분들 그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블루 리액터. 블루 리액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블루 리액터. 다른 말로 병렬 리액터. 물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우리 총 정리하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그렇지. 페난트 방지. 페난트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방지예요. 페난트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VS와 VR 중에 누가 더 큰 경우? 그렇죠. VR. 가르쳐주고 있어요. 쏜다는 점이 커진 걸 페난트 현상이다. 그래서 블루 리액터가 잡아주고. 자, 직렬 리액터가 있어요. 직렬 리액터 몇 고 접하? 5고 접하를 제거한다. 제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류 리액터가 있어요. 한류 리액터는 뭐예요? 하는 역할이. 한류 리액터. 제한할자, 흐를자. 그렇죠.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병렬 콘덴서가 있어요. 병렬 콘덴서는 뭐예요? 역률 개선입니다. 역률 개선. 역률 개선이 없다. 그러면 손실을 작게 한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직렬 콘덴서가 있는데 그건 뭐 안정돼 뒤에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합시다. 그래서 페난트 현상은 오히려 수전단열과 송전단인데 얘가 커진 경우야. 왜? 진상이라고 우려가 있으니까. 진상은 C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안정도 대책 중 적당하지 않은 거. 안정도는 건 뭐예요? 전압을 일정화하는 게 안정도죠. 그래서 첫 번째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된다. 그죠? 리액턴스 작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첫 번째가 뭐죠? 복도체, 다도체 방식. 두 번째 삼상 메테선, 그렇죠. 이해선 방식을 사용한다. 세 번째 뭐 있었죠? 직렬 콘덴서입니다. 그럼 직렬 콘덴서는 뭐예요? 이렇게 L이 있으면 여기 C가 이렇게 콘덴서라서 여기 XL이고 여기 XC니까 빼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XC만큼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렬 콘덴의 목적은 리액턴스를 작게 해서 전압 강화를 작게 하니까 전압 변동이 작아져서 안정도가 좋아진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리액턴스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역률이 나쁘죠. 역률이 나쁠 때가 리액턴스가 클 때야. 그러니까 바로 역률이 나쁠수록 리액턴스가 클수록 효과가 좋다. 효과 우선.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뭐가 있죠? AVR. 자동연압 조정기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소공 여자 방식이다라고. 요걸 설치하라. 그 다음에 연기하라. 전력을 풍부하게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뢰성 좋아지고 물론 당연히 전압병이 작아지고 연료비가 줄인다. 연료비. 풀 이코노믹 연료비가 절약됩니다. 단점은 있어요. 연기하면 연기가 뭐예요? 남는 전류 남한테 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서울에 전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전력이 딸려. 둘 다 딸리면 안 되죠. 경기도에 전력이 남어. 알았어요. 미안해. 경기도에 전력이 남어. 그럼 서울에 전력 줄 수 있잖아. 인천에 전력이 남어. 경기도에 줄 수 있잖아. 주고받는 거 빼고. 응? 주고받는 네트워크에. 자, 이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사고가 확대가 됩니다. 왜? 저쪽에 넘어오니까 서울에서도 기껏 받았는데 서울에 사고 나면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확대가 된다. 그 다음에 유도잖아요. 야, 크다. 철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량이 늘어나니까 단락 용량도 늘어난다. 이렇게 단점이 있다. 세 번째, 조상 설비를 채용한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해도 전력 다 못 끝내.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짧게 갈게요. 자, 그러면 조상 설비라는 것은 몇 차원? 1차 변전소. 1차 변전소에 변압기 설치하는데
Y 델타. 그래서 이걸 3권선 몇 개나 그러죠? 3권선 변압기인데 여기 델타에다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조상 설비를 설치한다. 여기 몇 차 권선? 3차 권선 설치한다. 그래서 얘를 안전권선이다라고 하고 델타는 이유가 뭐다? 몇 고조파? 3고조파를 제거한다. 아까 직렬력도 5고조파, 삼각형이니까 3고조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바로 안정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리액터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단락비죠. 단락비. 그래서 단락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거는 이제 동기계에 나오죠. 단락비가 커지면 리액턴스 작아지죠. 따라서 안정도 대체가 관계 없는 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다음에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단락비를 크게 해야 돼요. 계통을 연계.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번 안정대 종류가 있었는데 원래 정태 안정도가 있고 동태 안정도가 있고 과도 안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정태는 부하를 서서히 증가했을 때, 동태는 부하가 갑자기, 그 부하가 급변했을 때 급변 또는 갑자기. 얘는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종류가 아닌 것. 그 답이 상태. 설마 동태가 먹는 동태까지. 얘는 정적인 상태, 얘는 동적인 상태예요. 얘는 사고 난 상태고. 그때 전압을 잡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서서히 정태, 부하가 급변, 동태, 사고, 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극한은 무시하고 과도니까 사고 찾아. 3번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뭐 간연도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차단기 용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 이렇게 구성했고 또 뭐가 있었죠? 루트 3 곱하기 정격 전압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 이렇게 두 가지 구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답이 돼요? 4번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요거 말고 또 뭐 있었죠? 단락전류가 있어요. 그죠? 단락전류.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로, I로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죠? Z분의 2로 구한다. 만약에 성간전하면 무조건 루트 3 나눠서 Z로 된다. 단락전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이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작게 한다. 누구였죠? 한류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용이 바로 전원치기 용량이죠. 기준 용량. 그 다음에 단락전류가 바로 차단기 용량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론 퍼센트 임피던스도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뭐예요? CV제곱 PZ가 된다. 또는 2에다가 I 곱하기 Z가 된다. 이렇게 공식이 세 가지. 그래서 임피던스 구하라. 용량을 주면 요 공식. 용량을 안 주면 요 공식. 그 다음에 단락전류 구하라. 퍼센트 임피던스 주면 요 공식. 안 주면 요 공식.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구하라. 단락 용량 구하라. 퍼센트 임피던스 주면 요 공식. 안 주면 요 공식.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공식 6개. 그래서 기계에서도 일부 겹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된다. 자, 14번. 차단기 용량은 누구에서 결정돼요? 아까 두 가지가 있죠. 단락전류하고 전원치기 용량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전원치기 뭐야? 공급치기잖아. 수전측, 부하측, 수전측 다 이거 뭐야? 2차 치기잖아. 공급측, 1차 치기잖아요. 근데 왜 공급측의 전원을 보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전원치기고 여기에 우리 집에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 응? 콘센트에 내가 꽂아놓고 작업하다가 팍! 스파크 났어. 즉 단락사고 났어. 그럼 사고가 나면 잘 봐야 돼. 사고 나면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죠. 응? 단락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이 전류는 여기서 만들어질까요? 위에서 내려올까요? 보통 20배라고 그래요. 단락전류는 정격전류 20배.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전류에 쇼트가 나면 20배가 커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얘가 끊어져서 이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는 우리의 부하치기가 전원치기가 당연히 부하치기가 아니라 전원치기죠. 그러니까 전원치기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치기 기준이에요. 공급측 또는 전원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접지 방식이래요. 접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접 접지. 직접 접지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직접 접지는 일선지라시 전위 상승 몇 배? 1.3배 이하가 된다. 따라서 아주 유효하다라고 해서 유효 접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위 상승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제일 낮아요. 낮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단절연. 단절연이라는 것은 절연을 낮춘다는 얘기, 단계적으로 절연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기값이 저렴하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워낙 크니까 어떤 뭐 우리가 계정 이런 게 센서잖아. 그 센서가 작동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 어떤 사고값이 커야 돼. 그래서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요 정도. 그래서 요게 바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단점 뭐냐? 지락전류가 무지 커요. 지락전류가 가장 크다. 따라서 지락전류 크니까 유도 장애도 굉장히 크다. 따라서 차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안정도가 안 좋은 거예요. 안정도 저하. 그 다음에 기기의 충격들이 커요. 기기 차단기라든가 있던 변압기에 기기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다. 이게 바로 단점이 된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저지에서 변압기에 단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일선 지락이 되더라도 거의 전이상이 낮기 때문에 중성점의 전압이 항상 영전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울액터도 있어요. 그죠? 소울액터. 소울액터는 그쵸? LC 병렬 공전이죠? LC 병렬 공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이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거슬려. 뭐냐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해주가 그래도 좋은 결과가 그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좀 뭐, 시간상 좀 이게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액터 나왔네요. 여기 있네요. 소울액터는 합조도가 플러스일 때, 이게 뭐냐면 합조도는 P는 원래 IL에 IL 빼기 IC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액터, 우리가 LC 병렬 공진을 했죠? 그래서 리액터가 만든 전류, C가 만든 전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리액터가 있고요. 여기 C가 있는 거예요. C, 이렇게. C가 있는데, 요거 3오메가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L이에요. 아까 공기는 뭐야? 같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원래는. 근데 얘가 만든 전류가 IL이고, 얘가 만든 전류가 IC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합조도 이건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IL과 IC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야 이게 무슨 값이 나와? 당연히 10 빼기 9면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 이걸 우리는 가보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메가 L과 3오메가 C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분명히 전류는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여기 오메가랑 3오메가 C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결정을 해보세요. 힌트! 오메 법칙. 그렇지.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야. 그러니까 전류하고 임피던스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래서 I는 오메가 L의 전압이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얘가 오메가 1만 IL이잖아. 그럼 AL이 크려면 얘 어떻게 돼? 작아야 되잖아요. 얘는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보다 가보상이고 기준된다. 그래서 가보상. 만약에 0이 나온다. 만약에 정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0이다 라고 하면 뭐냐면 얘와 얘 같은 거죠. 그래서 얘와 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완전 보상. 이럴 때 0이 나오면 완전 보상이다. 소리액터는 얼마 이상? 그렇죠. 전압이 66kV에서 사용한 거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송전솔로에 이상전압이 쳐들어왔을 때 대책 철탑을 그려봅니다. 철탑을 그려보고 자, 여기에 송전솔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맨 꼭대기에 변화가 되면 가공지선이 있어요. 요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차폐각입니다. 그죠? 그럼 차폐각을 크게 작게 해낸다 그랬죠. 차폐각을 작게 한다 그랬어. 작게 해야 그만큼 보율이 좋다. 우수하다. 차폐각을 크게 하면 보율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골키퍼라고 그랬죠. 골키퍼. 아니, 우리 골키퍼가 페널티를 찰 때 골키퍼가 앞으로 나가잖아. 그치? 그러면 각도를 좁힌 거야, 넓힌 거야? 좁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각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도 이하가 되면 100% 잡아준다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몇 가닥 올린다 했어요? 두 가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몇 개 올려요? 가공지선을 이렇게. 두 개씩 올려. 그 골키퍼가 두 명이네. 그러니까 각도가 어떻게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두 줄 올려서 그만큼 차폐각을 작게 해서 보율을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접지한 다음에 이렇게 올리잖아. 접시하고 떨어뜨려서. 이거 매설지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설지선의 목적이 뭐죠? 역섬락 방지. 꼭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매설지선의 역할은 뭐냐면 철탑의 저항값을 잡히는 거죠. 철탑의 접지장을 잡히는 겁니다. 접지장을 최대한 떨어뜨려서 역섬락을 막아준다. 그게 하는 역할이 바로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상님의 대책이 틀린 것, 접지장을 작게 한다, 필에 설치한다, 가공, 차폐각을 어떻게 된대? 당연히 작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렇게 있습니다. 서지 임피던스가 Z1이고 Z2가 있을 때 입사할 때, 이게 입사파가 뭐냐면 충격파예요. 뇌, 낙내가 쳤을 때 투과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선로가 있고 여기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로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했어요. 그렇죠? 낙내가 막 치고 들어오는 걸 입사파 이온이고 여기서 들어왔다 다시 반사가 되죠? 이거 반사계수라고 합니다. 반사계수. 자, 그 다음에 결국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결국 뚫고 들어오죠. 뚫고 들어온 것을 투과계수다라고 합니다. 요거만 알면 답 쉬워. 자, 먼저 반사파. 반사파는 Z1과 Z2가 직렬이죠. 더해 일단. 더한 다음에 반사파는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지. Z2에서 Z1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반사전압 E2는 반사계수에다가 E1 곱하면 되고. 자, 투과계수.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 일단 직렬이고 어디서 어디? 원에서 투. 근데 또 뭐야 얘가? 투과계수잖아. 투는 1이에요. 2잖아. 그러니까 2 이제 투. 투개 계수니까 투. 그때 전압 E3는 투과계수에다가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요걸 같이 알아두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투과계수죠? 딱 2번.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피레기. 이거 설명 엄청 많아. 자, 피레기 뭐 여러분들 알겠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인도 있고, 참. 구조. 얘는 직렬객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낙내가 들어왔을 때 빨리 뇌진압을 땅으로 흘려서 기기를 보한다. 또 속리도 차단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피레기 설명한 거 간단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는데 잘 보세요. 충격. 여러분 충격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점심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난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딱 갔는데 짜장면이 없대. 그럼 충격 먹잖아.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충격은 어떠서 좋은 거야? 낮아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잖아. 충격 먹지 마라 이 뜻이고. 상. 여러분 이 양 상을 받으려면 높은 상이 좋아? 낮은 상이 좋아? 군대 있을 때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군대 있을 때 우리 중대장 상 받을 때 2박 3일 때 안 되잖아.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 받아야 뭐 일주일이나 나오지 15일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양 상을 받을 때 어떤 상? 그렇죠. 높은 상.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높은 상이요. 높은 상을 받으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불알 친구 만났어. 야, 오랜만이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연봉 얼마 받냐? 너 얼마야? 나 얼마? 그 나보다 월급이 많으면 기분 별로 안 좋아. 나보다 연봉이 낮아. 나도 적은데 나보다 낮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높은. 그러지 맙시다. 일단 사람의 속마음은 그대로. 쟤는 나보다 연봉이 그렇죠. 낮을수록 좋습니다. 속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속을 좋아해. 술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속 능력 좋을 것. 또 속이 우수할 것.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답은 요건 2번이다. 그러나 나머지 얘도 많이 나와야 3번, 2번 순서 바꿔서 틀리게 해서 같이 알아두셔라. 자, 절연 협조가 뭡니까? 절연. 높은 전압, 이게 그대 해석하면 돼. 절연. 높은 전압에 대해서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를 절연이래. 그걸 협조해주는, 도와주는 거야. 만약에 낙내가 쳤어? 가장 먼저 도와주는 게 누구야? 당연히 피레기죠. 피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피레기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변압기가 제일 약해. 그래서 가장 낮은 게 피레기예요. 피레기가 가장 낮기 때문에 변압기의 절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린 절연 협조.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콘덴서가 되고 얘가 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절연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제1 보호 대상이라 그래요. 어떤 시험 문제? 변압기도 송전선로의 제1 보호 대상은 누구냐? 변압기. 그리고 순서를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그래서 피레기가 가장 낮아. 피레기 낮으니까 낙내가 들어오면 동작할 거 아니야. 근데 변압기가 낙내가 들어오면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피레기가 제일 낮은 거지. 근데 그래서 요거 대소한 게 근데 저번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 요 놈들이 이렇게 나왔어. 요거 말고 요건 당연히 피레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를 약간 틀었어. 얍삽이들. 여기에 애자, 여기에 콘덴서, 여기에 변압기, 여기에 LA. 이렇게 했어요. LA가 피레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요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처음 문제.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답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냅대 대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약간 알고서 외워야지. 만약에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 못 푼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 걸 알아야 이렇게 바꾸면 요 자식 요거 틀었네.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좋자 이거야. 또 어저께도 뭐 우리 주진열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자기는 수학이 너무 약해요. 자기는 이게 약해요. 근데 공대생들은 또 외우는 게 싫대. 또 어떤 쌤이 제일 난감이냐면 자기는 두 가지를 못한대. 수학은 정말 싫고요. 네. 암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라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정리를 갖고 열심히 하라.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탤런트가 분명히 있어요.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수학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수학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얘기 안 해도. 그럼 암기는 뭐냐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무조건 외우지 말고 좀 약간은 이해를 해. 그래서 강의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함의시켜서 같이 암기를 해보자. 제1보호대상. 자, 21번. 계정기입니다. 계정기는 순환식 계정기가, 얘는 뭐예요? 순간동작. 그래서 고속도 계정기입니다. 고속도 계정기, 순간동작한다. 근데 반환식은 뭐냐면,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합니다.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합니다. 정한식 계정이 뭐냐면, 정한식 계정. 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환식, 정한식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섞은 거예요. 그래서 두 줄 이상 나오면 무조건 반환식, 정한식.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비교하냐면, 뒤에는 금방 끝납니다. 이제 우리 술하고 비교합니다, 술. 자, 술 먹었다면 순간 가시는 거예요. 순간, 고속으로 가잖아. 순간 가잖아. 먹으면. 정한식이 좀 약간 재수없는 인간들. 2병을 먹나, 3병을 먹나, 4병을 먹나, 그대로야. 그리고 그냥 나 술 취해야지 하고 지가 정해진 시간이 술 취해. 제일 중요한 어느 때 술값 낼 때쯤에서 술값 내기 5분 전에 나 취할래 탁. 그제 4병을 먹고 6병을 먹어도 안 취하다가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술 취한다. 정한식 계정이. 반한식 계정이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왜? 아니 우리 위스키 먹으면서 독하잖아. 금방 취할 거고 맥주는 천천히 취하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크니까 독하니까 빨리 취하고 전류가 알코올 도수 낮으니까 천천히 취한다. 반한식, 정한식은 막 짬뽕이니까 2줄 이렇게 보시면 답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뭐야? 정해진 시간이니까 정한식 계정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대세가 가스 차단기죠. 가스는 여러분들 이 SF 가스는 상당히 좋은 가스여서 절연 내력이라든가 절연 내력, 그 다음에 제조모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폐 서지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독이에요. 독성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즉 불이 안 나요. 이런 가스. 그 밖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1호사라든가 3, 4호에서 많이 쓰고 있다. 단점! 딱 알아요. 비싸다. 오케이. 비싸다. 아니, 당연히 좋으니까 비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체잖아요. 근데 추운 지방 가면 이게 추워지면 얘가 액화가 됩니다. 그럼 액화가 되면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뭐냐면 액화 방지 설비를 꼭 갖춰야 돼요. 추운 지방에 가면 액화 방지 설비. 온도가 T라고 안 되면 떨어지는 지방. 그 다음에 온난화 지수.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온난화 지수가 높다. 그래서 요 단점 중에 요거 2가지. 이거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독, 여기 보면 절연력이 좋다. 소음이 없다. 이상전압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다. 무속성이다. 답은 3번. 이렇게.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3번. 요게 이제 PT가 있고 CT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계기형 변압기라고 하죠. 자, 얘는 고압을, 그렇죠. 저압으로. 110V죠? 이거 다운시키는 거고. 점검할 때 그 대신 얘는 뭐 한다? 전기 끄고 해야 돼. 전기 꺼. 끄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개방이라고 합니다. 개방. CT. 계기형 변류기. 아이, 흐를 짜니까 당연히 뭐야? 대전류를, 그쵸? 소전류를 바꿔주는 거야. 그 2차 측이 몇 암페어냐? 5A. 그 다음에 점검할 때 얘는 반드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 만들어야 돼. 단락을 해야 돼. 단락. 그래야 과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락하는 이유는 과전이 발생하면 절연 파괴되잖아.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것도 외워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어저께 이제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당구 내기를 쳤어. 근데 이놈이 한 키에 만약에 30개 내기했는데 한 키에 다 한 방에 끝냈어. 재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뭐래? 내가 술을 사야 돼. 그런 경우는 계피 봤다. 계피 본 거예요. 누구?
그놈. 그놈이 뭐예요? 십탱이. 예, 십탱이. 앞으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재수없으니까 안 봐. 단절. 예, 단절. 이렇게 오시면 넘어갑니다. 욕 아니에요, 이거. 친구끼리 십탱이 욕 아니죠. 그래서 2차 직을 단락하는 이유가 뭐냐? 저래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에 욕 못해요. 자, 부등률. 이것도 뭐, 굉장히 많아요. 부등률은, 여기가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의 개별 최대 전력. 여기서 최대 전력 뭐예요?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한 값이죠? 여기에 합입니다. 항상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대로 여기 면 4회선이 있다. 최대 전력. 최대 전력 좋네요. 이 말은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한 거죠? 1000, 1100, 1200, 1450. 합성 전력이 얼마? 4300. 하면 나오는데, 저는 이거 지금 답을 안 봤어요. 근데, 느낌상 1번 같아, 3번 같아, 3번. 왜냐하면, 부등률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아니지. 1보다 크니까 얘는 아니야. 왜냐면 얘하고 얘 같아 1이잖아. 그럼 1.1 아니면 1.2 같은데, 대략 그냥 느낌상 1.1 같아요. 뭐, 답안지 선생님 4번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계산기도 안 틀어봤어요. 암산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콘덴서 용량 구하라. 콘덴서 용량 여러분 많이 봤어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된다. 요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이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되고, 중요한 게 요거에 뭐예요? 무슨 전력? 유효 전력. 킬로와트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KV였잖아. 피상전력이지. 그럼 KV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P가 되잖아. 그죠? 따라서 여기 1번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공식으로 구한 것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26번. 공통중성선 다주정지에서 이거죠. 이렇게 배전용 변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호사가 들어와서 22,900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압 변압기 또는 채강이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강압용 변압기를 채강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걸 급전선이라고 해요. 급전선. 이렇게 나누죠? 이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걸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분기선. 그래서 선로는 어떻게 됐다? 급전선, 간선, 분기선. 이것도 시험 문제. 이 급전 라인은 절대 부하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부하를 연결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전 라인에 뭘 설치하냐? 보호장치를 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리클레이저, 시액션라이저, 퓨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RSF가 됩니다. 그럼 R이 뭐냐면 리클리어잖아. 그러죠. 리크, 뭐야? 열고 단다는 얘기지. 얘는 그래서 재폐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재폐류. 그래서 만약에 배전솔로에서 재폐류란 말이 나오면 리클리어 답이고, 섹셔널라이즈는 뭐냐면 얘가 동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후비. 후비 보호란 말이 나오면 얘가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 간연도에는 급전선 부하를 연결하지 않는다. 순서. 그 다음에 리크 RSF 순서 찾아야 되고, 재폐류 기능이 있다. 후비 보호가 있다. 이렇게 찾으면 답이 이거 보고 충분히 몇 가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요거 살짝 지울게요. 여기 뭐냐면 이제 부하의 종류가 있어요. 집중부하 있고 균등부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수영부에 쓰는 부하가 다 무슨 부하? 집중부하죠. 집중부하가 있고, 그러니까 집중부하에 전압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있어요. 전력 손실을 PC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PL. 균등부하는 가상적인 부하야. 실제 없어요. 부하가 똑같이 나눠지는 없습니다. 이럴 때 전압 강화 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얘는 3분의 1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크기를 비교하면 얘는 몇 배 큰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 얘는 2잖아. 얘는 3분의 1배. 그러니까 얘는 얘에 비해서 몇 배? 3배 큰 거고, 얘는 3분의 1배 작은 거고, 얘는 2배 큰 거고, 얘는 2분의 1배 작은 거죠. 헷갈리면 안 돼. 집중부하의 전력 손실은 균등부하의 3분의 1, 3배가 큰 거죠. 1이니까. 그래서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알아주시고, 2분의 1은 0.5,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균일하게 있는 경우는 집중부하에 비해서 손실은, 그쵸? 어떻게 되냐? 3분의 1배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28번. 이제 드디어 이제 발전도 넘어갔어요.
조합 수조 물탱크죠. 물탱크. 여기 뭐냐면 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수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조가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수차가 있고 흡입관이 있고 흡출관이 있고 이때 여기 수조라고 수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 수조가 있고 상수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조합 수조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얘가 갑자기 물이 멈추다가 스톱을 하게 되면 내려오다 멈추게 되면 여기 물이 압력이 막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빼냅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수격작용을 완화해준다. 완화. 특파이프 이 안에 물의 압력을 완화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사도 제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탱크 용량은 여기 떨어진 물의 양의 약 3에서 한 4분 정도에 되는 물의 양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위치는 어디냐? 어디 누구와 누구 사이? 얘를 수로래 수로. 얘를 수압관이야 수압관. 그래서 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있는 것을 보다 수조다라고 하는 것도 위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설치 목적이 뭐냐라고 되는데 중요한 건 수격자 완화. 근데 원래 토사도 제거해요. 토사도 제거합니다. 근데 이제 주 기능이 이제 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수압 철관을 모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9번. 그림과 같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가열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열기가 있어. 이게 없으면 얘는 무슨 사이클? 랭킹 사이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죠. 여기에 가열기는 없고 제열기를 추가해. 제열기. 그럼 뭐야? 제열 사이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열기를 없애고 여기에 랭킹 사이클에 가열기를 추가해. 그러면 재생 사이클이야. 근데 지금 두 가지 다 추가했잖아. 그러니까 재생, 제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지금 뭐야? 두 개 다 했으니까 재생, 제열. 이거 어디서 쓴다?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많이 쓴다. 대용량 화력인데 소용량 화력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효율이 높다. 자, 마지막 30번 되겠습니다. 발전 용량 9,800 최대 사용 유량이 10이고 낙찰 완화. P는 출력. P는 9.8에다 QH에다 효율이죠. 몇 킬로와트가 됩니다. 효율 곱하는 거에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따라서 지금 H는 거였죠. H. 그러면 9.8에다가 Q가 얼마? 10에다가 효율 안 줬으니까 빼. 그 다음에 P가 얼마? 9,800 하게 되면 답이 얼마 나올까요? 1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출력관의 공식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대신 요 유량은 연평균 유량입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유효 낙차입니다. 유효 낙차. 그래서 만약에 총 낙차를 주고 손실 낙차를 주면 빼줘. 총 낙차, 손실 낙차 빼면 그게 바로 뭐다? 유효 낙차가 되는 거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만 알아두시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3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사실 뭐 여기서 많이 출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이제 잠깐 잠깐만요. 여기 제가 채팅창에 안 보이는데 이게 채팅이 없으신 건가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0시, 이건 아니고요. 윤희근 씨,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희들도 여러분들 합격하면 좋은 거죠. 어떤 이런 강의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합격되시면 그게 도움이, 저한테도 고마운 거고, 여러분들도 항상 고마운 겁니다. 화질이 떨어지네요. 화질이 이제 제가 답변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순간 인터넷 이런 게 이제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 아주 시청자 수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는 게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기자분이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만 이게 경남 도민일보 이창우 기자랍니다. 1회 산업기사 출제 오류 논란에 관련해서 저한테 여쭙고 싶은데 가능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그 퍼센트 임피던스랑 임피던스의 차이가 헷갈리네요. 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는 그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퍼센트만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이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퍼센트 R에다가 퍼센트 X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퍼센트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얘는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차이고요. 가끔 이제 이런 건 있죠. 퍼센트 리액턴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없을 때.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라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빨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로 구하는 법, 단락절이면 뭐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구할 때 이건 요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임피던스 구하는 거고 만약에 단락절로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뭐 i가 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때 요건 요걸로 구하면 되죠. 이렇게. 원래 사실은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 법으로 구하는 거고 요건 이제 퍼센트 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통 두 가지 표현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10분 정도, 10분까지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받고, 그래서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따지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문제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위주로 봐야 돼요. 어차피 본 거는 답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 풀어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는 계속 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항상 표시를. 봤던 것만 계속 보지 말고 그러면서 표시한 거는 시험 보기 하루 전날 그 표시한 걸 위주로 보시면 답이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몇 개월 공부할 거를 잡아주긴 좀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을 때 필기 마무리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설비는 이따 설비 수업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여유 있을 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유튜브에도 사실은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을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시면 각 과목마다 암기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 과목별로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 30문제 핵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합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